너 같은 박연 비서가 의사 흉내를 내. 그리고 내 목에 꽂힌 이 만년필은 뭐지? 한도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10초 전만 해도 그는 회의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부어올랐고 숨은 끊어질 듯 했다. 호두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쇼크, 3분이면 뇌사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임원들은 비명을 질렀고 비서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다. 하지만 구급차는 최소 10분. 그 전에 회장은 죽는다. 그때 입사 3일차 파견 비서 윤서정이 움직였다. 테이블 위 만년필을 집어든 그녀에게 비서실장이 소리쳤다. 미쳤어? 회장님 건드리면 감옥 간다고. 서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회장의 목을 더듬어 정확한 위치를 찾아낸 그녀는 만년필을 단번에 꽂았다. 피가 튀었다. 비명이 터졌다. 하지만 다음 순간 회장의 입에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공기가 들어갔다. 목숨이 돌아왔다. 구급대원이 달려왔을 때 그는 만년필이 꽂힌 회장의 목을 보고 입을 떡 벌렸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윤상갑상막 절개술 위치가 완벽한데요. 의사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서정에게 쏠렸다. 그녀는 피 묻은 손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회장은 들것에 실리면서도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저 손놀림 너무 익숙하다. 저건 수백 번 해본 사람의 손이다. 구급차 안에서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물었다. 저 비서 이름이 뭐지? 윤서정입니다. 파견직으로 이번 주에 들어왔습니다. 파견직이 저런 응급처치를. 회장은 눈을 감았다. 뭔가 숨긴 게 있다. 저 여자는 평범한 비서가 아니다. 병원 응급실 한도연 회장이 도착하자 병원은 발칵 뒤집혔다. 응급실 과장 강진수가 직접 달려왔다. 그는 회장의 목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누가 이런 무모한 짓을 감염되면 어쩌려고. 그때 복도 끝에서 서정이 나타났다. 피 묻은 블라우스를 입은 채로. 강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이수인? 서정은 고개를 들었다. 본명 이수인. 윤서정은 개명한 이름이다. 강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가리켰다. 넌 여기 왜 나타나? 의사 면허도 없는 주제에 또 사람 죽이러 왔어? 복도가 조용해졌다. 간호사들이 수군거렸다. 서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3년 전의 기억이 칼처럼 박혔다. 그녀는 이 병원의 흉부외과 레지던트였다. 촉망받는 외과의였다. 3년 전 어느 밤 대동맥 파열 환자가 실려왔다. 집도인은 당직 중이던 강진수. 하지만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손이 떨렸고 대동맥을 잘못 봉합했다. 환자는 수술대에서 죽었다. 책임은 레지던트 수인에게 돌아갔다. 병원장과 강진수는 짜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웠다. 수술 기록은 조작되었고 마취과 의사는 돈을 받고 입을 다물었다. 수인은 의료사고로 고소당했고 의사 면허는 박탈되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누워 있었다. 수인은 병원비를 내기 위해 온갖 일을 했다. 설거지, 야간 알바, 그리고 마지막 파견 비서. 3년이 그렇게 흘렀다. 아직도 의사인 척? 사람 죽인 주제에? 강진수가 비웃었다. 서정의 손이 떨렸다.
주먹을 쥐자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증거가 없었다. 조용히 해.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한도연 회장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벗은 그는 강진수를 쏘아봤다. 저 사람이 내 목숨을 살렸어. 당신은 늦게 와서 비난이나 하고. 강진수는 입을 다물었다. 회장은 서정을 바라봤다. 당신 의사였습니까? 서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냥 예전에 조금 배웠을 뿐입니다. 조금? 회장은 자신의 목을 만졌다. 이게 조금 배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서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다. 저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봐. 지금 당장. 이틀 후 비서실장은 두꺼운 파일을 들고 회장의 서재로 들어왔다. 회장님, 윤서정 본명 이수인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말해봐. 3년 전까지 명문대 출신 흉부외과 레지던트였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 천재로 불렸고 응급상황 판단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왜 비서를? 의료사고로 면허가 박탈되었습니다. 대동맥 파열 환자가 수술 중 사망했고 모든 책임이 이수인에게 돌아갔습니다. 회장은 파일을 넘겼다. 재판 기록, 의료사고 보고서, 징계 결정문. 너무 깔끔했다. 이렇게 큰 사고가 이렇게 깔끔할 리 없어. 뭔가 숨겨진 게 있다. 더 조사해 봤습니다. 당시 집도인은 강진수, 그 병원 응급실 과장입니다. 수술 당일 밤 강진수는 동료들과 술자리에 있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증거는? 당시 마취과 의사 김민호가 수술 직후 사표를 내고 잠적했습니다. 3년 동안 연락 두절입니다. 김민호를 찾아 총력을 기울여서라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서정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모르는 척해. 그날 밤 서정은 고시원 방에서 라면을 끓였다. 창문 하나 없는 3평짜리 방. 벽에는 건강하던 시절 어머니 사진이 붙어 있었다. 서정은 라면을 먹다 말고 울음을 터뜨렸다. 조용히 소리 없이. 오늘도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밀린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어머니를 퇴원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돈이 없었다. 파견직 월급으로는 방세도 빠듯했다. 엄마 미안해요. 핸드폰이 울렸다. 회사 번호였다. 내일부터 회장님 전속 비서로 발령났어요. 급여는 기존의 3배입니다. 네. 왜요? 회장님이 직접 지명하셨어요. 전화가 끊어졌다. 서정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급여가 3배면 어머니 병원비를 낼 수 있다.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길 수도 있다. 그녀는 다시 울었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정은 회장의 서재로 불려갔다. 회장은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앉으세요. 서정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회장은 그녀를 마주봤다. 당신이 내 목숨을 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1. 파견 비서의 일에 응급 기도절 개술이 포함되나요? 서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회장은 서류 하나를 건넸다. 전속 비서 계약서입니다. 급여는 기존의 3배, 그리고 당신 어머니의 병원비는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서정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어머니를 어떻게 아세요?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죠. 나는 빚을 갚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내 목숨을 살렸으니 나도 당신과 당신 어머니를 살리겠습니다. 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날부터 서정의 삶이 바뀌었다. 어머니는 최고의 재활병원으로 옮겨졌고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되었다.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졌다. 서정은 회장의 곁에서 일했다. 하지만 회장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는 비밀리에 조사를 계속했다. 3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찾기 위해 2달 후 비서실장이 보고했다. 김민호를 찾았습니다. 부산에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간다. 회장님이 직접이요? 그래. 준비해. 며칠 후 회장은 서정을 데리고 부산으로 향했다. 서정은 이유를 몰랐다. 회장은 지방 출장이라고만 했다. 그들은 부산 외곽 작은 의원 앞에 멈췄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회장이 말했다.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은 혼자 의원 안으로 들어갔다. 나이든 의사가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김민호였다. 그는 회장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도현 회장님? 앉으시죠. 김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당겼다. 회장은 천천히 말을 꺼냈다. 3년 전 당신이 있던 병원에서 대동맥 파열 수술이 있었죠. 당신이 마취를 맡았던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주시겠습니까? 김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어떻게 돈이 많으면 정보도 살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김민호는 고개를 떨궜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강진수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손이 떨렸고 대동맥을 잘못 봉합했어요. 환자는 과다출혈로 사망했고 병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고를 레지던트 이수인에게 뒤집어 씌우라고. 수술 기록을 조작하고 제가 증언을 바꾸면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돈을 받고 입을 다물었군요. 저도 빚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암투병 중이었고 그래서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도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김민호는 울기 시작했다. 3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증거가 있습니까? 김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다.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당시 제가 몰래 녹음했습니다. 병원장과 강진수가 나누던 대화를. 언젠가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회장은 녹음기를 받아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수인한테 다 뒤집어 씌워. 어차피 레지던트잖아.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애 누가 믿어주겠어? 하지만 원장님, 이건 너무. 닥쳐. 강진수, 너 술 먹고 수술한 거 들키면 너도 끝이야. 우리 다 같이 살자고. 김민호한테 5천 주고 입 다물게 해. 녹음이 끝났다. 회장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이걸 경찰에 제출하시겠습니까? 김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발 이수인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회장은 일어섰다. 당신도 공범입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었으니 정상 참작은 받을 겁니다. 차에 올라 서정을 본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갑니다. 네, 회장님. 일주일 후 한도현 회장은 그 병원을 찾았다.
병원장실로 직행했다. 한 회장님, 어쩐 일로? 병원장이 비굴하게 웃으며 일어섰다. 회장은 냉정하게 말했다. 강진수 과장도 불러주시죠. 잠시 후 강진수가 들어왔다. 회장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게 뭡니까? 병원장이 물었다. 회장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3년 전 그날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이수인한테 다 뒤집어 씌워. 병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진수는 입을 떡 벌렸다. 3년 전 당신들은 무고한 의사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 이수인. 지금은 윤서정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죠. 이 녹음은 증거로 충분합니다. 병원장이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3년 동안 그 여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의사 면허를 잃고 온갖 일을 하며 병든 어머니 병원비를 대기 위해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당신들은 그 시간 동안 편하게 살았죠? 강진수가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문 앞에는 이미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 한도연 회장님 신고로 출동했습니다. 동행하시죠. 수갑이 채워졌다. 병원장은 울부짖었고 강진수는 고개를 떨궜다. 복도를 지나는 그들을 보며 의료진들이 수군거렸다. 회장은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다. 윤비서, 지금 당장 내 차로 오세요. 데리러 갑니다. 서정은 영문도 모른 채 회장의 차에 올랐다. 차는 경찰서로 향했다. 회장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 곧 알게 될 겁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형사가 나왔다. 조사실에는 김민호가 앉아 있었다. 서정은 그를 보고 얼어붙었다. 김민호 선생님? 김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수인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형사가 설명했다. 윤서정 씨, 아니 이수인 씨. 3년 전 당신에게 씌워진 의료사고 혐의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강진수 과장과 병원장이었고 김민호 씨는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형사는 녹음기를 재생했다. 서정은 그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3년간의 억울함, 분노,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이게 진짜입니까? 네. 재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당신의 무죄가 입증되면 의사 면허도 회복될 것입니다. 서정은 주저앉았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3년간 참았던 모든 것이 쏟아졌다. 회장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은 다시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서정은 고개를 들어 회장을 봤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당신이 내 목숨을 살렸으니까요. 위기의 순간 주저없이 나를 살렸어요. 감옥 갈 수도 있다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나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 다음 몇 주는 폭풍처럼 지나갔다. 언론은 병원 의료사고 은폐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병원장과 강진수는 구속되었고 김민호는 증인으로 자수했다. 이수인의 재심이 열렸다. 판결이 나던 날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이수인에 대한 의료사고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서정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3년 만에 무죄, 3년 만에 정의.
법정을 나서는 서정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이수인 씨,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서정은 마이크 앞에 섰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3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다시 의사가 될 겁니다. 환자들을 살리는 일을 계속할 거예요. 기자 회견이 끝나고 서정은 재활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재활치료 덕분에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있었다. 엄마. 서정은 어머니를 껴안았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등을 쓰다듬었다. 수인아, 울지 마. 이제 다 끝났잖니. 엄마, 나 이제 다시 의사할 수 있어. 면허 돌려받았어.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래, 참 잘했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한 달 후 한도연 회장은 서정을 불렀다. 서재에는 두꺼운 서류가 놓여 있었다. 이수인 씨, 아니, 이 선생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그룹에서 새로운 심장혈관 센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최첨단 시설과 최고의 의료진으로. 그 센터의 과장으로 오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서정은 눈을 크게 떴다. 저를 과장으로요? 당신의 실력을 나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흔들림 없는 판단력, 정확한 손놀림. 당신은 훌륭한 의사입니다. 회장님, 제가 감히 자격이 없다고요? 당신은 3년 동안 가장 힘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위기의 순간 사람을 살렸죠. 이보다 더 큰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서정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또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우리는 서로를 살린 사이입니다. 몇 달 후 심장혈관 센터가 개원했다. 이수인 과장은 첫날부터 바쁘게 움직였다.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하고 후배 의사들을 가르쳤다. 그녀의 얼굴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피어났다. 어느 날 저녁 수술을 마치고 나온 수인에게 간호사가 다가왔다. 과장님, VIP 병실에 환자 한 분이 입원하셨는데 꼭 과장님께 인사드리고 싶대요. 누구시죠? 한도연 회장님이십니다. 수인은 깜짝 놀라 VIP 병실로 달려갔다. 회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회장님, 어디 편찮으신 겁니까? 아니요. 정기 검진차 입원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요. 수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걱정 마세요. 나는 건강합니다. 당신 덕분에.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강진수와 병원장은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당신은 원망하지 않습니까? 3년을 빼앗긴 것에 대해. 수인은 고개를 저었다. 원망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제가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몰랐을 거예요. 의사 면허, 환자를 살리는 일, 어머니, 이 모든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리고 회장님 같은 분을 만나지 못했을 거고요. 회장은 미소 지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약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1년이 흘렀다. 심장혈관센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이수인 과장의 명성은 의료계에 널리 퍼졌다. 환자들은 그녀의 진료를 받기 위해 먼 곳에서도 찾아왔다. 한도연 회장은 의료재단을 설립했다. 저소득층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재단이었다. 수인은 그 재단의 이사가 되었다. 수많은 환자들이 무료로 치료를 받았고 그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되살아났다. 가을이 왔다. 단풍이 물들던 어느 날 한도현 회장이 수인을 불렀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다.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 수인 씨, 제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인은 얼어붙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암입니다. 말기 췌장암. 이미 전이가 많이 되었어요. 치료는 가능하지 않나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의사들이 말하길 몇 달 정도라고 하더군요. 수인은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안 돼요. 회장님은 저한테 너무 소중한 분인데. 회장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특히 당신을 만난 이후로는. 회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도 의료재단을 계속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세요. 약속할게요. 꼭요. 회장은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다음 몇 달은 고통스러웠다. 회장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수인은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그의 곁에서 보냈다. 어느 겨울날 회장은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수인이 들어오자 그는 미소 지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눈이 참 아름답네요. 둘은 함께 눈을 바라봤다. 수인 씨, 네, 회장님. 후회 없어요. 당신을 만난 것, 당신을 도운 것, 그 모든 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저도요, 회장님. 회장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약속하세요. 계속 훌륭한 의사로 살아갈 거라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줄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수인은 눈물을 흘렸다. 회장님도 행복하셨죠? 물론이죠. 특히 당신 덕분에. 그날 밤 한도연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미소를 띤 채로.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가 수인을 찾았다. 이수인 선생님, 회장님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수인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사랑하는 이수인 선생님께 당신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내 목숨을 2번 살렸어요. 처음엔 만년필로, 2번째는 수술로.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이 내 삶에 의미를 줬다는 거예요. 이제 의료재단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재단에 기부했어요. 부디 그 돈으로 많은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돈은 끝내 사람의 진심을 시험합니다. 행복하세요. 한도연 드림. 수인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수인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회장님, 약속 지킬게요. 많은 사람을 도울게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회장의 대답처럼 시간이 흘렀다. 수인은 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의료재단을 확대했다.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환자에게 희망을 전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환자를 진료했다. 수술을 집도했다. 후배 의사들을 가르쳤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진료실에 찾아왔다. 재단의 도움으로 심장 수술을 받고 회복한 환자였다. 선생님, 저 이제 의대에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요. 선생님처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수인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 수 있어. 진심을 잃지 않는다면. 저녁 무렵 수인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다. 수인아, 오늘 기분 좋아 보인다? 네, 엄마.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자랑스럽다, 우리 딸. 밤이 깊어갔다. 수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랜 여정이었다. 절망에서 시작해 고통을 거쳐 마침내 희망에 도달한 여정. 그녀는 생각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미래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가장 큰 고통이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인은 일찍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진료실 문을 열었다.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그렇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세월이 흘러 수인은 이 나라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가 되었다. 의료재단은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수천 명의 환자가 무료 치료를 받았다. 어느 겨울날 수인은 한도연 회장의 묘소를 찾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잘 계시죠? 저 약속 지키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돕고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회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수인은 천천히 돌아섰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 도와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 전해야 할 희망이 있었다. 그날 저녁 수인은 의료재단 이사회에 참석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이 이사님의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수인은 미소 지었다. 열정이 아니에요. 책임감이죠. 한도연 회장님이 저에게 맡기신 소중한 임무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수인은 밖으로 나왔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회장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돈은 도구일 뿐이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쓸 수도 있다. 그 선택이 사람의 진심을 드러낸다. 수인은 회장처럼 되기로 했다. 돈을 선한 일에 쓰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 희망을 전하는 사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인은 요양병원에 들렀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엄마 왔어요. 수인아, 어서 와.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다. 수인아, 너 정말 대단해. 엄마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엄마가 저의 힘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봄이 왔다. 수인은 대학교에서 특강을 했다. 의대생들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여러분, 의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저는 한때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올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으니까요. 강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제 자신을 믿지 못할 때였어요. 내가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할 때.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저를 믿어줬어요. 그게 저를 일으켜 세웠죠. 강연을 마치고 나서는데 한 학생이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 진심만 있다면. 저녁이 되어 수인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하늘이 장관이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봤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수인은 생각했다.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답은 간단했다. 희망. 그것이 전부였다. 해가 완전히 졌다.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수인은 별을 세며 중얼거렸다. 회장님,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수인은 병원으로 돌아갔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다. 돌봐야 할 환자들이 있었다. 전해야 할 희망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인은 하얀 가운을 입고 진료실 문을 열었다.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생명을 살리는 하루. 희망을 주는 하루. 그것이 이수인의 삶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진짜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돈은 끝내 사람의 진심을 시험합니다.